이곳은 미국 외교의 중심,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원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수많은 세계적 지도자들이 거쳐간 전설적인 강의실에서 오늘도 미래의 외교관과 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 향상과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매서운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고 손끝은 강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순간 미국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학생들은 숨을 들이켰고 조용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지타운 외교대학원의 국제안보 세미나, 세계 정치와 외교의 미래를 책임질 엘리트들이 모인 자리죠. 그리고 지금 그들의 사고를 뒤흔들 논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원의 국제안보 세미나 강의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남짓.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 루소는 여전히 이곳의 분위기에 적응 중이었죠. 애나 카터 교수님이 강의실 중앙에 서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강의실 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의의 물결이 강의실을 채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카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조지타운 외교대학원에서 배운 학생 중엔 세계적인 리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도 이 강의실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했죠. 클린턴 대통령이 남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은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직접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출신인 저에게도 동맹의 중요성은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진 가치였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배운 교훈이었죠. 제 손이 거의 본능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강의실 뒤에서 제 손이 번쩍 올라간 것을 카터 교수님도 알아채셨습니다. 교수님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네, 뒤쪽의 학생.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모든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순간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제가 옳다는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동맹의 가치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니까요. 강의실의 정적을 깨고 카터 교수님이 흥미로운 의견이라며 앞으로 나와 주장을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미 주목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강단에 서야 한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들고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켰습니다. 태블릿을 연결하자 스크린에 준비해둔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지표들이었죠.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자신감을 끌어모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자동차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삼성, 현대,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경제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회의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쪽에 앉아있는 영국 출신의 에단 윌러비가 팔짱을 끼며 조소를 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도 경제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해서 경제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에단의 말에 학생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이건 단순한 수업 토론이 아니라 저에게는 원칙의 문제였으니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상호의 존성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 밤을 새웠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의 이해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 사슬의 문제예요. 한국의 기술력이 빠진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더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에단의 조소 띈 표정은 여전했으니까요. 제 안의 열정이 더욱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에단의 조소 띈 표정을 무시한 채 저는 계속해서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설명이 끝나자 이제는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동맹의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도 감소할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학창시절부터 읽어온 수많은 외교 이론서와 역사책에서 배운 진실이었으니까요. 카터 교수님이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관심을 보이시며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하시면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과 맺은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약이 아니라 가치와 신뢰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어기는 순간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관심했던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에단도 더 이상 노골적으로 조소를 띄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그의 팔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철수한 지역들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국이 철수한 자리에는 항상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반드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는 않았죠. 카터 교수님의 표정에서 흥미로움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계셨네요. 이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에단이 다시 한번 반격을 시도하며 제가 감정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며 현실 정치는 이상보다는 이익에 기반하고 미국의 납세자들이 왜 다른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돈을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에단의 질문에 강의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제 주장의 본질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에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에단, 당신의 질문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제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크린을 다시 한번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군의 군사력과 한미연합방어 전략에 관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6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으로 화면의 주요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의 본질은 단순한 장비나 병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파트너십과 신뢰에 있어요. 에단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다시 한번 반박하며 한국이 자주국방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냐고, 미국이 계속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한국은 진정한 자주권을 가질 수 없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에단의 말에 강의실 내 분위기가 다시 그에게 기울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표시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단의 주장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자주국방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지향해야 할 가치였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중간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유학생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발언을 신청한 것에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직접 와본 적 있습니까? 김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던 거죠. 김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계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지훈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주장을 지지해줄 동료가 나타난 것 같았죠.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나라, 혈맹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주국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맹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김지훈의 말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론서에서만 배우던 국제관계가 아닌 실제 살아있는 역사와 감정이 담긴 증언을 들었으니까요. 저는 김지훈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내며 다시 한번 발언권을 가져왔습니다. 김지훈 학생의 말씀처럼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경제적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와 신뢰의 문제예요. 김지훈의 발언 이후 강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에 의문과 호기심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경제적, 군사적 계산을 넘어선 무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김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신뢰, 그리고 공동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느껴졌죠. 제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이 오늘날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의 동맹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맹의 기반에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닌 공동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김지훈과 제 주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단조차도 이제는 조소를 거두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네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발언권을 가져왔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우리나라가 2차례의 세계대전에서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치의 점령 아래 고통받던 프랑스, 그리고 연합군의 도움으로 자유를 되찾았던 그 순간들. 동맹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가치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중요성은 명백해집니다. 카터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하시면서 역사적 경험과 감정적 유대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의 냉소적인 반응은 사라지고 진지한 고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애단도 천천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애단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조소가 사라졌습니다. 클레어와 지훈의 주장처럼 동맹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환산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접근일 수 있겠네요. 애단의 이런 태도 변화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관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단의 태도 변화는 토론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터 교수님은 아직 완전히 설득된 것 같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우리의 토론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클레어, 지금까지의 논리를 요약해 하나의 질문으로 대답해 보겠습니까? 미국이 왜 반드시 한국에 남아야 하는가?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셈이나 토론이 아니라 제가 믿는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안에 있는 확신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군사적 이해관계로 묶인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는 순간 미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잃을 것입니다.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말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강대국의 힘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있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는 신뢰와 존경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외부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미나 발표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믿는 가치를 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저버리는 순간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당신들과 함께하고 부담스러워지면 떠나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입니다. 카터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회의로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진지한 고민으로 바뀌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그 교훈을 배워왔습니다.
동맹을 저버린 제국들의 결말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결국 고립되었고 그 고립은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말이 끝난 후 누구도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적어도 제 말이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는 증거일 테죠. 카터 교수님이 마침내 입을 열며 제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신뢰와 가치라는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터 교수님의 말에 저는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토론은 끝나지 않았어요. 에단이 다시 한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소 띈 표정은 사라지고 이제 그의 얼굴에는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비용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에단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너무 단순화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에단의 이런 태도 변화는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완전한 설득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가 다른 관점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한 진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단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유한한 자원과 국내 문제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한정 해외에 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에단, 당신의 우려는 정당합니다. 자원은 분명 한정되어 있고 국내 문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내 안정과 국제적 영향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 국제적 고립이 결국 국내 불안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강력한 동맹관계는 국내 안정과 번영의 토대가 되기도 했고요. 카터 교수님이 우리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계셨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에서 이 토론이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실제 세계 정치에서 마주하는 핵심적인 질문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김지훈도 다시 한번 발언권을 요청하며 에단의 경제적 우려를 이해하지만 동맹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그것은 미래에 대한 그리고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일방적인 동의는 사라지고 이제는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교차하며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에단은 김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설득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시각을 존중하고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에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형태와 비용 분담에 대해 재고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맹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저는 에단의 타협적인 접근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론의 목적은 항상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이고 일방적인 의견들은 사라지고 다양한 관점이 존중받는 진정한 토론의 장으로 변모했어요. 저는 이 변화를 보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손을 들어 발언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카터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 중앙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조지타운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외교 기술이 아니라 동맹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도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동안의 토론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이었음을 모두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카터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관계는 단순한 이익 계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신뢰, 가치, 역사적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모두 얽혀 있죠. 오늘 클레어와 지훈, 그리고 에단이 보여준 다양한 관점들은 이 복잡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특히 클레어, 당신의 열정적인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맹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칭찬에 살짝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믿는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에단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현실주의적 관점 역시 중요합니다. 이상만으로는 현실 정치를 움직일 수 없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 태블릿과 노트를 챙겼습니다.
그때 김지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클레어.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해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니 놀랍네요. 저는 그의 칭찬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가 없었다면 제 주장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을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조지타운 대학교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춤을 추고 있었네요. 이 토론은 단순한 세미나 과제를 넘어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동맹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와 가치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의 경험은 앞으로 제 외교학 공부와 미래의 경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외교는 단순한 이익 계산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구축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신념은 앞으로도 제 삶의 나침반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